자, 마지막으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개체가 어떤 형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텃세, 순위제,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텃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텃세는 개체군을 이루고 있는 개체들이 각각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력권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공간, 구역을 가지고 있어서 내 구역에 다른 개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서로 배척하는 것을 우리가 텃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인 은어나 아니면 까치 요런 애들이 자기 세력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세력권에 다른 개체가 들어오면 굉장히 격하게 배척을 해냅니다. 저리 가라고 쫓아내는 거죠. 은어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으니까 까치로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주변에서 까치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까치가 되게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까치 한 마리가 다른 까치를 한 마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라는 까치가 쫓기는 까치고요. B라는 까치가 A를 쫓아다니고 있으면서 되게 시끄럽게 한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A가 B의 세력권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먹이나 다른 것을 빼앗아 먹으러 들어갔을 수도 있을 텐데 B가 이것을 알고 A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죠. 당장 꺼지라며 B는 A를 쫓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텃세예요. 텃세. 여러분은 텃세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방에 엄마 들어오면 엄마 당장 나가 뭐 이렇게 하시나요? 네, 이런 것들 텃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위제입니다. 순위제. 순위제는 쉽게 말하면 이 개체군 내에서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급이 1번이네와 2번이네, 3번이네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이 1, 2, 3은 힘의 크기나 세력의 크기로 나누어지고요. 이 계급에 따라서 먹이라든가 짝짓기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계급이 내려갈수록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급제, 순위제를 택하고 있는 동물들로는 뭐 닭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제일 높은 이 개체부터 먹이라든가 짝짓기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은 이 1번 개체가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까지는 평화롭게 유지가 되다가 2번과 3번이 얘보다 힘이 세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항을 해가지고 순위가 바뀌기도 해요.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쫓겨나겠죠. 네, 이런 방식의 사회생활의 순위제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제입니다. 리더제와 순위제의 가장 큰 차이는 순위제는 1번부터 순서가 있다고 하면 리더제는 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개체군 내의 개체들은 순위가 특별히 없어요. 다 비슷한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보통 힘이 센 수컷이 맡기도 하고 아니면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맡기도 합니다. 리더제를 택하고 있는 동물로는 늑대가 있고요. 무리 생활을 하면서 사냥을 하는 늑대라거나 아니면 멀리 이동을 하는 철새인 기러기가 대표적입니다. 늑대는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이나 사냥하는 방식을 이 리더가 결정을 해서 다른 무리에 있는 개체들과 함께 사냥을 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살아요. 기러기의 경우에는 멀리 이동을 할 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날잖아요. 그럼 이 앞에서 나는 애가 주로 리더입니다. 앞에 나는 기러기가 제일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힘이 든대요. 그래서 이 리더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대체로 리더가 앞서 나가고요. 이 리더가 나는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리더제와 순위제 비교 잘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입니다.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하는 생물들은 대체로 얘네들도 혈연관계로 주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회생활과 가족생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의 형태로 지금 상호작용을 하는 생물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벌하고요. 개미가 대표적이에요. 벌과 개미. 그리고 가족생활을 하는 생물로는 대표적으로 사자가 있습니다.
벌과 개미, 사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인지 딱 혹시 감이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체로 혈연으로 묶여져 있지만 가족 생활을 하는 사자의 경우에는 진짜로 혈연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와 엄마, 새끼로 이렇게 개체군이 이루어져 있고 주로 그리고 때로는 뭐 두세 개 정도의 가족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하거나 이러면서 함께 사는 것을 가족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의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개체군 내에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가족 생활과 사회생활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벌과 개미의 경우에는 뭐 여왕벌과 일벌, 여왕개미, 일개미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의 경우에는 생식을 담당하고 있죠. 새끼를 낳는. 그리고 숫개미들은 여왕개미와 함께 생식을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개미들은 역할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일을 또 하죠. 그래서 뭐 집을 지키는 애, 아니면은 밖에 나가 사냥을 해가지고 오는 애, 애벌레를 돌보는 애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여왕개미의 역할을, 숫개미는 숫개미의 역할을, 일개미는 일개미의 역할을 하면서 이 개체군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 분담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를 사회생활이라고 하고 단순히 가족끼리, 혈연관계로 묶여져 있는 가족끼리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개체군을 만들고 있으면 그것을 가족생활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잘 하시고요. 네, 예시 한두 가지씩만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